5.18 포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위원 때문에 국회 과방위가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표현의 자유라며 뻔뻔하게 맞선 이진숙 의원. 이를 두고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진숙이라는 자가 국회에 들어간 게 저는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뼈가 아파요. 진짜 뼈 아픈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당이 심지어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18 폄훼 인사들과 국회 포럼을 강행을 했죠. 국회의 문을 열어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포럼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들 간 또 멋진 파이팅이 일어났습니다. 예, 주먹 싸움, 몸 싸움이 일어난 이진숙의 5.18 포럼 한번 소개해드리죠. 5.18 포럼 근데 엄청 할 말이 많다고 하던데 언니. 5.18 포럼 자체에 대해서. 언니 이 주제에 할 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순천 프린스가 할 말이 없어? 저한테 갑자기 좀 전까지 프린세스라고 그 이자서 프린스라고 하고. 아니, 뭐 다른 얘기들은 많이 나올 텐데 네.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5.18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도 있고요. 그걸 사실 국회에서도 이거는 이제 헌법에 이걸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몇 차례 지금 실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마치 이게 이념적이고 그렇지. 이걸 마치 이걸 가지고 각자 생각이 다른 어떤 문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괘씸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5.18과 관련해서 어제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런 이준석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왜 진보 정권만이 5.18의 어떤 그 자기들의 것인 것 마냥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도하냐면 마치 뭐 지역 갈등을 만들어낸 것처럼 네. 5.18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적으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쌍욕이 나옵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서 전두환을 부국과 민주정치의 연착륙의 어떤 주역처럼 평가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5.18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는 고립,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일베를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일베 이런저런 의견은 존재하잖아. 얘네들 고립시켜야 돼.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돼.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5.18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평가를 이 사람들은 내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닌 애국자 뭐 이런 것도 들고 네. 막 서 있고 여성 참석자가 그랬다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해 보고 있던 5.18 관계자들, 유족들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죠. 그리고 이영훈도 왔잖아요. 예. 네. 대표적인 인물이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사실 포럼이라는 이름에 붙으면 그럴싸하잖아. 뭔가 논란의 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존재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장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그래요.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5.18 관련해서 뭐 새로운 사료나 사실관계들이 학술적으로 뭔가 나왔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이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는 5.18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학술 뭐 자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자료,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포럼이에요. 그래 놓고선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나왔던 사실을 다 뒤집어 놓는 포럼을 열면서 5.18을 성역으로 가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헛소리지. 저는 이진수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광주고랑 배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재고 학생들한테 너희들 진짜 잘못한 거야. 너희들 진짜 혼나야 돼 하고 이 아이들 혼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온 사람들이 이진수 국회의원이고 네. 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고 뭐 김용삼 대기자를 붙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지? 얘네들은 어떤 벌을 받지?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은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렇지. 쟤네들은 화 그렇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정당한 행동을 했는데 왜 우리가 갖다가 징계를 한다 그러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비난하는 거야가 돼버리는 거죠. 네. 얘들은 포럼 열고 뭐 입 달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까 어른들의 말씀드린 행동. 것처럼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저기에 5.18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반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뉘어요. 우리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구박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안 좋은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저쪽은 예를 들어 민주당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진영으로만 신형으로 보는구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맞아요. 것들을. 아 진짜 그러네. 방금 배제고 얘기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다.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 얼마나 그리고 배제고 애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안을 바라보는 지금 10대 20대들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네. 이게 이진숙이 생각보다 되게 영악하고 아주 악랄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2030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야 그게 무슨 연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연결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2030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민주당 싫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뭐 청년 정책 이런 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내지는 뭐 취업과 관련해서 별로 좋지가 않아. 불편해. 네. 그런 것과 엉뚱하게도 5.18이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맞아요. 엉뚱하게도 이영훈이 거기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친이라고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좀 요 며칠 시끄러웠던 하영 같은 그런 네네네. 친구들이 나왔을 때 비난받는 걸 가지고 속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멀쩡고 영어 저기 뭐 배우도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그 예쁜 여자애를 갖다가 왜 저렇게 비난한 거야? 일부 잘못된 못된 어른들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은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연좌제 하지 말라면서 쓰고. 예, 그러죠. 연좌제 하지 말라는 걸 쓰고. 왜 지금 조상님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한 것도 아닌 텐데 사실은 라고 그렇게 가버리는 아니 연좌제를 거야. 하려면은 조상이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을 함께 그 후손들도 받는 걸 연좌제죠.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죠? 아 근데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진숙이 정말 악랄하고 영악하다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는 또 느끼는 게 이 자리에 이영은 왔잖아요. 이영은. 네. 이자가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비밀 조직 권력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도 그 비밀 권력 집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의심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한국에 비밀 집단이 생긴 결정적 계기가 바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 열흘간의 이자의 말입니다. 소요 사태 때문에 그때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5.18에 대해서 좌파들에 의해서 모든 게 정의가 됐다. 이제는 우리 자유 우파가 한번 5.18을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해석 같은 소리가 정말 완전해. 영악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배제한다고 선을 그었다로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악하냐면 지만원이가 계속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고 떠들다가 징역 2년 했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야라고 딱 빠져나가는 거. 여기서 저는 좋은 예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예시를 늘려갈수록 이들의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폭을 줄이겠구나. 그러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이 사회 예시로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국힘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힘 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뭐. 딱 선긋게 하더라고요. 이거 당 차원 행사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는 아마 좋아하고 있을 걸. 좋아하고 있다고요? 좋아하고 좋아할까요? 있고 이거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100% 있다고 봐요. 있겠지. 네. 있겠죠. 예. 특히 5.18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4.3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이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근데 저는 국힘 의원들 중에서도 얘기 직접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이건 너무 징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징계해야죠. 국힘은 당연히. 예, 안 하잖아요. 근데 할까? 안 하겠지. 이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달라요. 이 정도에서 끝내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실 기사 자체가 그랬잖아요. 국힘도 말린 행사라고 했는데 뭘 말려. 말리는 건 정말 뜯어 말려. 못 가게 해야 이게 말리는 거지. 그냥 그건 좀 그럴 텐데. 하지 마. 아유 뭘 등 떠미는 거죠. 등 떠미는 거. 하지 사실. 마. 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여기 말과 태도가 다른 것. 이러다 최고위원 나올 걸 이런 식으로.
그러고도 남아. 그리고 지지해 받을 거야 이 정도면.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몇 퍼센트만 받아도 약간 진짜 될 수 너무 있는 구조가 토 되겠지. 나온다. 예. 근데 진짜 소 나온 게 너무 많은 게 너무 사악한 게 이런 거 이용 같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잘못한 인간들 머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가 발달한 인간들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상징을 음모론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진숙에게 정중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회사에서 15년씩이나 보고 지냈던 분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결산 보고도 받아야 되고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를 사실상 파행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이 사태를 예견도 했고 당에서 그 포럼을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는 기사도 봤고 당 내에서의 의원들의 비판도 있었고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적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언론계 선배로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 21조 1항만 있습니까? 21조 4항에는 이와 관련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5.18 민주화 특별법에도 8조에는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술 포럼 이름 붙였다고 해가지고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만일 진짜 이 상임위 개최 그리고 본인이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여기서 유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와 관련해서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측 의원님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당내에서 비판도 있고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개인의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상임위장 국회를 본인 정치에 좀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 발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장에 와서 첫 일성은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거는 제 의도와 다르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셔야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을지언정 일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대단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제한의 권리로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계 선배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장에 언론계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저건 적어도 사과나 국민의힘 측에서 조율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결산과 업무 보고를 위해서라도 이진숙 의원 퇴장을 안에서 결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이진숙은 과방위 회의를 개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면서 한 번 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 사과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슨 중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반응을 또 보였어요. 와. 그리고 그거 사진 좀 보여드릴 수 있나요? 이게 더 미치게 만든 게 이 과방위 현장을 또 자기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이거 봐. 요거는 이후에 바뀐 거야, 썸네일이. 참. 자, 요거 띄워주시면 자, 요 정면 돌파라고 뒤늦게 바꾼 거고 원래는 썸네일 보세요. 민주당 집단 폭력으로 저렇게 썸네일 만들어서 집단 린치도 넣고 집단 제목에. 린치. 과방위 회의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거를. 저 민주당 집단 폭력이라고. 레전드야. 야, 도대체 진짜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런 어떻게 행동을 토론회 연 것도 국회에 저 5.18 민주화운동 폄훼 세력을 문을 열어준 것도 잘못이고 그 안에 내용도 너무 처참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집단 린치가 한다고 집단 폭력이라고 하면 썸네일 만들면서 유튜브를 또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유튜브 국회 영상을 썼더라고. 국회 영상. 국회 영상. 그냥 받아다가 예. 저쪽에서는
아니 유튜브 국회 영상 어차피 나가는 거 그거 그냥 본인 채널로 따와가지고 쓴 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진숙 보좌관이거든요. 예. 비서관. 이 민주당 의원 자리에요. 예. 김현 의원 있고 여기 와가지고 와. 지금 김현 의원 자리에 자료 뭐 갖고 있나 이거를 줌을 해가지고 찍는 거야. 이렇게 라이브에서 뭐 갖고 있나. 와.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상대 당 의원 뒤에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자료 뭐 갖고 있나. 야, 저거 뭐야, 저거는. 이걸 한다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진짜 좀, 진짜 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네, 정말.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요. 라이브 한 게 뭐가 문제야가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또 추가로 예.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진수 뭐 당연히 뭐 문제 두말할 필요 없고 라이브 한 것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예. 자, 요거 보십시오. 아까 그 카메라 들고 있던 사람 이진숙 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5.18 폄훼하는 그 공개 포럼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본 거예요. 이거 화면 잠깐 다시 저희로 바꿔주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뭐야? 저 보좌관. 김유상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김유상 비서관. 예. 김유상 비서관이 그러면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자, 여러분 잠깐 기다려 주시고 제가 영상을 하나 짧고 굵은 거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이 어떤 사람이냐 보겠습니다. 서구지법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야,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했던 심지어 김해에서 시의원을 했던 김유상이에요. 저 폭도들 옹호하는 발언할 때는 시의원이었어요. 현직 시의원. 자, 저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저 시기가 언제였냐면 119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죠. 예. 그날 그게 이제 새벽에 일어났잖아. 그날 일어나고 당일 오후 창원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청년이 나라를 위해 일어난 게 잘못된 일이냐. 청년들이 피가 끓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 관저 앞에서 경찰에게 당했던 치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청년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니, 법원에 불을 지른 사람을 저렇게 옹호하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 예. 청년들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니, 그러면 저 때 시의원이었으니까 네. 저 때는 당연히 이제 징계 같은 거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또 비서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때 저 발언이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해 시의원이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김해 시의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의회 윤리위에다가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윤리특위도 열려서 예. 징계안이 의결이 됐어요. 근데 징계안 의결된 내용도 뭐냐면은 뭐 제명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예. 공개회의에서 시의회 공개회의 하잖아. 거기서 사과해라 라는 징계로 의결이 된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일단 여러분 예. 우리 납득하기 어렵죠. 그 되도 않는 징계가 의결이 됐어.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려면 시의회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돼요. 땅땅땅 해야 돼. 네. 자, 이 징계안은 가결되었으니 공개회의에서 사과하십시오 예. 라고 해야 돼. 근데 그마저도 어떻게 됐냐.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보여주시면 징계안이 부결이 됩니다.
그조차도 그 당시에 징계를 아니, 안 받았다. 그냥 회의에서 사과하라는 것도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처벌인데. 그렇죠. 그마저도 징계안이 부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과하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재선을 하려고 출마를 했으나 광탈하고 진숙이 누나 옆에 딱 서가지고 이직거리 하고 앉아있다. 야. 이진숙이가 야 국회. 5.18을 모욕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강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백골단 불렀던 김민전은 이유도 아닙니다. 또 들어온 그 국회 안에 들어와서 오염시킨 인물들 면면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저런 인물이 들어오니까 오물들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들을 했냐? 이영훈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옛날에 초심 형님한테 어르신한테 멱살 잡혔던.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 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진숙은 5.18이 왜 성역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주동식이라는 인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은 이승만 전두환이고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라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가 나오고 이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겁니다.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5.18을 어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건데 네. 한 나라의 어떤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거는 상징 자본의 힘이에요. 상징 자본의 이건 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네. 군사 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부마 항쟁이 있고 이어서 이 80년 광주가 있었고 전두환 체제로 막 고생하다가 드디어 87년 민주화 제도가 왕립이 돼서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부마 항쟁, 광주 그리고 87 항쟁까지에 걸치는 기간에 상징 자본을 민주 세력과 민주당이 확보한 거예요. 정치적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재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 정통성을 가지니까 반대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몰두하는 건 그 신화를 깨는 거야. 그래서 80년 광주, 저거, 저 폭동 난동 부리고 북한이 개입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저 조선일보 옛날 특집 찾아보세요. 독일에 나치 홀로코스트는 전부 가짜라는 심포지엄이 열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대. 그게 열려 실제로. 신나치들이 그런 심포지엄을 열거든요. 걔는 다 감옥 가지 않아요? 거기 걸리면 거기는? 예, 근데 해. 가도 해. 국제 심포지엄 이런 거 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의 상징 자본이 뭐냐면 바로 그 부마에서 광주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을 끊임없이 되풀이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인생과 그의 영향받은 이게 너무 크잖아. 근데 쟤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롱롱 타임 어고. 전두환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전두환은 별로 내세우질 않고 나라를 건국시켰다 하는 이승만, 산업사회를 이뤘다는 박정희, 먼 걸 계속 내세워서 소위 성장 담론, 성장 신화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끌어안든지 하나만 취사 선택하든지 이건 나중에 토론거리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 세력의 가장 큰 성장, 상징 자본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훼손시키려고 그러고, 그것도 학교에서 리박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네. 저런 세미나로 여는 행동은 앞으로도 죽어라고 계속될 거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건데, 저것들은 옛날부터 저지랄 해왔어요. 근데 그걸 국회라는 곳에 끌어들인 이진숙이라는 인간이 열이 받는 것이고, 이진숙이 뭐 저런 거에 개념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서운한 게 있는지 그걸 넘어간 거래요. 그냥 기사가 냈으면 좋겠는 인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끔찍한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그 예전에 그거 좀 환호받았던 이라크 그 종군 기자로 갔었던 그 행보도 기사에 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돋보이고 나야! 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저 사람이 무슨 철학이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리고 징계해야죠. 이진숙 행사를 개최한 그 주요 회장 이영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도 것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일원이어야 되는데. 끔찍한 것들 많아요. 놀라. 지금도 많죠. 전환길도 놀라. 많이 있잖아. 근데 저걸 왜 국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저걸 사람들은 다 후원해주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이렇게 진짜.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은 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막 이 사람들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뒤로 뭐가 든든하게 또 들어오고. 조선 것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국가 형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와갖고 총독부 때 나라 비슷한 걸 만들어줘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가 이용훈 주장의 요지거든. 그의 눈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당당하게.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 서울대 이진숙 교수는. 제명 징계 촉구 했잖아요. 네. 이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아. 이거 말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진숙을 제명하자고 지금 규탄대회도 열렸거든요. 네. 일단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글을 올려가지고 공직 박탈 사유다. 반드시 국회법 개정까지를 해서 동료의원과 함께 제명을 추진하겠다. 의정활동 중단돼야 된다. 이진숙은 하셨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래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망언의 무대입니까? 5.18 헌법정부수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송영길 후보의 말대로 이래서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수록이다. 정청래 후보는 어제까지 더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 얘기하면 너 1호가 저건데 저것도 몰랐잖아. 이게 눈치가 보였을까요? 오늘 오전에만 본인 참석은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 올리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 하려면은 뭐 윤리특위가 열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의결을 하더라도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분의 2가 돼야 되고 안 돼. 쉽지 않네요. 지금 국힘에서도 저래서는 안 된다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근데 막상 하게 되면은 찬성 안 해? 절대 실드 치지. 저것들이 그래도 되는 당인 내란 당이니까. 아무튼 그러겠죠. 정말 이진숙 씨가 국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와. 생각을 갖고 5.18을 졌다이를 얘기를 하고 자리 마련하고 저러는 것들 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와. 말씀 오랜만에 드리고. 네. 근데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국회에 다수당이 돼 있는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끔찍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해볼까 하는데,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이번에 SBS 토론할 때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세 분이 너무 훈훈하시더라고요. 주고받는 말들이. 특히 정청래 후보께서도 김민석 후보 그렇게 나도 4년 야인이었는데 18년 너무 대단하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덕담들이 저는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게 사실 민주당의 모습이잖아요. 또 눈물 났어? 눈물은 안 났고 생각보다 분열이 빨리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진 후보에 대해서도 안아주고 이긴 후보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지하고 축하해주고 약간 이런 모습을 지지자들도 계속 해야지 자꾸 지지자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끝나면 진짜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나는 게 이런 말 중에 이제 편하게 하겠죠. 저쪽에 손 내밀면요. 저쪽이 훨씬 강자거든요. 더 세거든요. 세력도 훨씬 크거든요. 손 내밀면요. 우리가 뭐라고요? 약자가 뭔데? 이렇게 함께 합시다요. 지금 오윤혜 씨가 지금 얘기한 것도요. 조롱 대상 될 수 있어요. 야, 네가 다 난리 쳐놓고 뭘 같이 해? 싸가지 없이 이런다 분명히. 제가 분자라고 나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오윤혜 씨가 했던 얘기가 참 현명하고 나도 오윤혜 씨를 따라갈 마음인데 뭐냐면 따라오지 마요. 이 어지러운 전국에서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음으로 성원하겠다.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고 국회를 정치 쇼판으로 만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과연 국회가 엄중한 징계로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